혼자 있을 때 갑자기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말이 어눌해지고 눈앞이 흐려지는 섬뜩한 경험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혹시 혼자 있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 뇌졸중처럼 순식간에 찾아오는 응급 상황은 더욱 그렇죠. 60대 이후에는 뇌졸중 발병 위험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졸중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순간의 혼란과 공포는 상상 이상일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딱 몇 분 안에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혼자 있을 때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해야 할 생존 비법 4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방법을 모르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깜짝 놀랄 만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바로 뇌졸중 증상을 즉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뇌졸중은 시간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뇌졸중에서는 이 골든타임이 3시간에서 최대 4.5시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뇌 손상을 최소화하고 후유증 없이 회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만약 증상을 늦게 알아차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시간을 지체하면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되고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는 것이겠죠.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알아두면 응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FAST라는 약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F는 Face Drooping, 즉 얼굴 마비입니다. 거울을 보거나 스스로 얼굴을 움직여 보세요. 한쪽 얼굴이 갑자기 처지거나 웃을 때 입꼬리가 비대칭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밥을 먹다가 국물이 한쪽 입으로 새거나 양치질할 때 물이 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분 중에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숟가락으로 밥을 뜨려는데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서 밥알이 다 새어버리는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다가 혹시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보니 뇌졸중 초기 증상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A는 arm weakness, 즉 팔다리 마비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어 10초간 눈을 감고 유지해 보세요. 한쪽 팔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퍼레를 예를 들어 평소 잘 사용하던 젓가락질이 갑자기 서툴러지거나 열쇠를 돌리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불을 개려고 하는데 한쪽 팔만 유독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한쪽 다리에만 힘이 풀려서 휘청거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실은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S는 speech difficulty, 즉 언어 장애입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진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평소에 정정하시고 말씀도 유창하셨는데 어느 날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 어서 와, 아파 라고 겨우 말씀하시더래요. 손주가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 가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 덕분에 큰 후유증은 없으셨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T는 time to call 119, 즉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3가지 증상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설마 내가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증상이 금방 사라진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빠르게 감지하고 인지하는 것이 혼자 있을 때 뇌졸중에 대처하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을 벌면 벌수록 당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뇌졸중 증상을 빠르게 알아차렸다면 혼자 있을 때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바로 119에 즉시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당황하고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전화를 거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리 마음의 준비와 실제적인 대비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더라도,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손가락이 굳어 번호를 누르기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119에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는 항상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거나, 가능하다면 음성 명령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을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빅스비 119에 전화해줘 또는 시리 119에 전화해줘와 같이 미리 연습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말이 어눌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119입니다 라고 응급대원이 말할 때 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나 신음소리라도 내서 내가 살아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응급대원들은 수많은 위급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의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전화를 걸어?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몸이 움직이지 않아도 응급대원의 지시를 들을 수 있고, 혹시라도 전화기를 놓치더라도 대화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뇌졸중으로 말이 어눌해진 상태에서 가까스로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응급대원이 여러 번 반복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분은 힘겹게 머리 아파라고만 반복했는데, 다행히 대원이 그 미세한 소리를 듣고 위급 상황임을 직감하고 위치 추적을 통해 빠르게 출동했다고 해요. 정말 기적 같지 않나요?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베리꾸에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미리 비상 연락망을 공유해두고, 그들이 당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주변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비상 연락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냉장고나 현관문 같은 눈에 잘 띄는 곳에 크게 붙여두라고 조언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베리꾸에 전화한 후에는 세 번째 중요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안전한 곳으로 몸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몸의 균형 감각이 사라지고 힘이 빠져 넘어지기 쉽습니다. 갑자기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다른 부상을 입으면 뇌졸중 자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119에 전화를 걸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안전하게 몸을 눕힐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침대나 소파처럼 낮고 안전한 곳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몸을 눕히세요. 만약 이동이 어렵다면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질 위험이 없는 곳, 그리고 응급대원이 왔을 때 쉽게 당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관문 가까이나 거실 한가운데처럼 개방된 공간이 좋습니다. 욕실이나 좁은 통로처럼 위험한 곳에 있으면 발견하기도 어렵고 구조 작업도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의식이 점점 희미해진다면 옆으로 돌아누워 구토물이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흔히 회복 자세라고 부르는 자세인데, 기도를 확보하고 만약 구토를 하더라도 질식할 위험을 줄여줍니다. 혼자 있을 때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실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자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곧 구조대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니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침착하게 이 지침들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제 증상인지, 베리꾸 전화, 그리고 안전한 자세 유지까지 알아보았으니 혼자 있을 때 뇌졸중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중요한 행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만약 베리꾸에 연락이 어렵다면 비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와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면 오히려 몸의 증상이 더 심해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심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구조대가 오고 있다, 나는 안전하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지럽고 힘이 없어도
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 문제로 발생하지만 스트레스와 과도한 흥분은 혈압을 더욱 높여 뇌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베리꾸 전화가 어렵거나 전화를 했는데 말을 이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비상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많은 어르신에게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나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비상호출기나 ICT 돌봄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기들은 위급 상황 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베리꾸나 관리기관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이 호출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리 숙지해두고 배터리 상태를 점검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스마트폰 앱이나 스마트워치에는 낙상 감지 기능이나 비상 연락처 자동 연결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미리 설정해두면 혹시 쓰러지더라도 자동으로 가족이나 베리꾸에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아는 분 중에 심한 뇌졸중으로 의식을 거의 잃어가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의 낙상 감지 기능 덕분에 자동으로 가족에게 연락이 가서 극적으로 목숨을 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런 기기가 없다면 큰 소리로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창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외치거나 벽을 두드려서 이웃에게 알리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비록 말이 어눌해지더라도 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당신의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웃분들도 평소에 혼자 사시는 분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평소와 다른 낌새가 느껴지면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증상을 알아차리고 119에 망설임 없이 연락하며 안전한 자세로 구조를 기다리고 마지막으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보조적인 비상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 모든 과정.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단순히 정보로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행동.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첫째, 파스트, 즉 얼굴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등 뇌졸중 증상을 즉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 주세요. 둘째, 망설이지 말고 119에 즉시 전화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연결만 하면 구조대원들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셋째,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안전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넘어질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여 몸을 보호하세요. 마지막으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스마트워치나 비상호출기 같은 보조적인 비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처럼 미리 알고 대비하면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과 지식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꼭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작은 변화가 모여 빛나는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댓글에 오늘 알게 된 가장 중요한 점이나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모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